안녕하세요. 불꽃남자 파이어맨입니다. 제가 퇴직 영상을 올리고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퇴직했나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고 진행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기 전에 고려했던 가장 첫 번째는 향후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은퇴 이후의 현금흐름에 대해서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기 은퇴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계산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결혼 후 20년간 혼자 모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내년에 대학생이 되는 두 아이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무책임하게 나 일하기 싫어 그러고 그만둘 수는 없기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돈을 차분히 계산해보았습니다. 소비 지출과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였을 때 한 달에 약 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생활비 400만 원이라는 돈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최근 발표한 통계청 조사에서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입니다. 가계 지출에는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소비 지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지출을 이야기하며 비소비 지출은 주택 원리금 상환, 소득세, 연금기여금,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소비 지출은 퇴직 이후에도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교육비와 식비는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줄어드는 항목이 있긴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들어가는 식대, 커피값, 술값, 교통비 등의 항목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로 인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여가 비용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보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커피값이나 술값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좀 먼저 나서서 계산하는 편이라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직급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실 겁니다. 제가 퇴직하고 많이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비소비 지출인데요. 저는 퇴직하기 전에 소득세와 연금기여금으로만 한 달에 평균 8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 퇴직 이후에는 이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제가 퇴직을 하면서 모든 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없고 현재 비소비 지출로는 보험료 정도가 지출되고 있고 이 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정도로 월 4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지출을 포함해서 월 지출을 4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실행에 옮긴 것은 자가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고 부채를 없앴습니다. 은퇴 이후 진정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경 쓸 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후 장기적인 해외 거주도 생각하고 있어 주변을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도 하나의 스트레스이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은퇴를 선언했다는 건 향후 얻을 수 있는 자산 상승과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포기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남은 삶을 좀 더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기 퇴직을 준비하기 위해 상가 부동산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많은 부채가 있었지만 퇴직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싸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건물주가 된다는 건 실현과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건물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말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건 계획성 있고 안정감 있는 투자 아이디어 만들기입니다. 미국 주식,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트를 보면 역사상 최고점인데 이 지점에서 모든 은퇴 자금을 한 방에 몰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 약간은 과열된 버블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한다면 더 이상의 소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퇴직하면서 힘들게 마련한 우리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지키는 방어적인 전략이 꼭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6년간의 분할 매수와 자산 배분을 하고 투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투자 시기별로 모든 자산을 물방 투자한 후 10년이 지났을 때 10년 이후에 투자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내가 언제 투자를 시작하였든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한다면 10년 후에 투자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단 2%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15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다면 투자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 투자를 했던 10년 후에 50에서 200% 이상이라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간의 실패 확률을 줄이면서도 조금은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며 자꾸만 현재 미국 주식이 고점이라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답은 장기적인 분할 매수와 주식과 채권을 반반 가져가는 자산 배분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은 0%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자산 배분 효과가 잘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6년 이상의 분할 매수와 10년의 장기 투자라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자금을 투자함에 있어 6년간의 분할 매수, 10년 이상의 투자 기간,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 이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꼭 지키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성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결정한 건 절세계좌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등의 절세계좌의 혜택으로는 세액공제, 과세이원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계좌는 나중에 돈을 받을 때도 저율의 과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하고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과 주식 매매 차익으로 개인당 1,500만원, 부부 합산 3,0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공제되어 462만원을 적게 받으며 이와 더불어 약 8%의 건강보험료 240만원, 모두 합치면 약 700만원의 세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개인으로는 약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미달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와 IRP 계좌에서는 동일한 소득을 얻고 이를 각각 부부가 연 1,500만원씩 합산 3천만원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출금하게 된다면 세법상으로는 5.5%의 연금소득세, 즉 6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할 게 원칙상으로는 개인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도 약 4%의 보험료, 연으로 따지면 3천만원에 4%, 120만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 연금에 대한 건보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한해서만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나 일단 지금 개인연금은 건보료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저는 퇴직자금을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로 최대한 많이 옮기려고 합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는 머릿속으로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막상 돈을 넣어서 실천에 옮기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 방법을 적극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과 이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공유해 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결심한 건 자녀의 삶과 나의 삶을 구분하기입니다. 이건 참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캥거루족이 놀고 있는 요즘 현실에서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이제는 성년이 된 아이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녀의 결혼 전까지는 대학 등록금과 약간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다들 그러하듯 단순 계획일 뿐 실천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세웠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첫 번째, 필요생활비와 향후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계산한다. 두 번째,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고 부채를 상환한다. 세 번째, 6년간 분할하여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10년 이상 보유한다. 네 번째, 절세계좌인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적극 활용한다. 다섯 번째, 자녀와 나를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제가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지 앞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이 길어져서 이건 다음 번 구글 시트를 통해 직접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만들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시트는 이미 만들어 두었고 내일까지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